네, 오늘은 다양한 소재의 원단들을 이용해서 설날 입히기 좋은 원피스 한복을 만들어 볼게요. 네, 오늘은 이 아이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건데요. 지난번에 한번 이 패턴을 이용해서 한복을 만든 적이 우리 있는 거 기억하실 건데, 오늘은 역시 이 패턴을 활용을 하되 소매를 떼서 이렇게 조끼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조끼식으로 만들면서 그 윗도리와 치마가 연결된 원피스식으로 만들어서 입히기 쉽고 갈아입기도 좋은 그런 한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패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이용하는 패턴은 원래 소매가 달려있는 이런 식의 패턴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매를 떼고 조끼형 원피스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깃부분과 진동 부분에 다른 원단으로 배색을 해줄 거라서 제가 지금 배색이 되는 부분을 패턴상에서 조금 그려줬는데요. 윗판이 지금 오른쪽, 왼쪽, 그리고 뒷판 해서 총 3장이기 때문에 3장 다 이렇게 진동 부분의 배색감을 3cm 정도 제가 그려줬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좁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를 해서 해주시고요. 이렇게 배색감을 그려 놓았지만 몸판 같은 경우는 배색감이 없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재단을 해주셔야지 되고, 나중에 배색감만 이 아이를 이렇게 오려내서 그대로 재단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나중에 재단하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재단이 끝났는데요. 재단은 일단 안치마, 그러니까 안쪽에 붙는 치마와 겉에 이렇게 올라올 망사치마 2장으로 재단을 했고요. 안치마 같은 경우는 뒷판 그리고 오른쪽 왼쪽 해서 3장이 총 재단이 됐고요. 그리고 겉에 붙을 샤치마는 따로 앞판 뒷판 구별 없이 제가 길게 재단을 해줬어요. 그래서 조금 주름을 많이 잡으려고 좀 넉넉하게 재단을 했는데요. 패턴에 보시면 치마는 이제 치마 단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시접이 필요한데요. 샤치마 같은 경우는 따로 시접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정 사이즈로 재단을 했고요. 안쪽에 붙을 치마는 시접을 붙여서 재단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 샤치마가 요 안치마 위로 올라와서 조금 겉쪽으로 샤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조금 계산을 하셔서 요 안쪽 치마를 조금 짧게 한 2cm 정도만 짧게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제 상의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상의는 이제 겉으로 나올 누비 원단 오른쪽, 왼쪽 그리고 뒷판에서 3장을 재단을 했고요. 그리고 안감, 요 양털 원단을 안감으로 쓸 건데 이 아이도 똑같이 겉감하고 같이 재단을 했습니다. 패턴을 보시면 여기 진동 부분에 이렇게 시접이 필요한데요. 오늘 우리는 이 아이로 이렇게 감싸줄 거라서 따로 시접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1cm 시접을 두시고 이 진동 부분만 시접 없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진동 부분은 8장. 왜냐하면 진동이 총 4군데인데요. 양쪽으로 이렇게 감싸게 되기 때문에 총 8장을 재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패턴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진동 부분을 따내서 다 시접을 1cm씩 두고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총 8장 재단을 했고요. 그리고 끈 4장, 그리고 깃부분 앞뒤 해서 2장 해서 재단이 끝났습니다. 네, 이제 봉제를 시작해 볼 건데요. 제일 먼저 끈을 만들어 줄게요. 끈은 아까 우리가 재단해 놓은 끈에 훅을 반 접으셔서 한번 다려줍니다. 다시 펼치셔서 양쪽으로 다시 반반씩 접을게요. 그러니까 끈을 4등분 해주시는 거예요. 반 접으시고 반 접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정은 블라우스나 아니면 한복을 할 때 늘 이렇게 끈을 만들어 왔던 거라서 잘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다려서 4분의 1로 4등분해서 4분의 1로 만들어서 이렇게 길게 끈을 만들어 주시고요. 쭉 끝을 따라서 봉제를 하시되 제일 마지막 끝부분은 이 끝부분을 1cm만 접어 올려서 깔끔하게 기역자로 마감을 해주시면 끈은 완성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4개 다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네, 이렇게 끈 4개 봉제 끝났고요. 이제 상의 몸판을 봉제를 해줄 건데요. 먼저 어깨선을 이렇게 1cm 시접으로 각각 봉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뒷판에 앞판을 겉겉끼리 마주대시고 어깨선 1cm 시접으로 봉제를 해두고요. 이제 옆선을 봉제하기 전에 이 끈을 끼워서 봉제를 해줄 건데요.
먼저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이 아래로 내려가고 왼쪽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때 끈을 여기서 하나 연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쪽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밖으로 드러나는 끈을 여기 하나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봉제를 하면 요 끈이 이렇게 시접은 안쪽으로 들어가고 끝만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돼서 여기 달릴 끈하고 이렇게 묶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옆선을 봉제하기 전에 먼저 끈의 위치를 잡아둘게요. 끈이 총 4개가 달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겉에서 이렇게 2개가 묶이고 안쪽에서 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또 2개가 묶어지게 되니까 또 안쪽도 역시 마찬가지. 안쪽에서 묶일 끈을 오른쪽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네, 이렇게 끈의 위치를 잡아둔 상태에서 1cm 시접으로 각각 봉제를 안감, 겉감 똑같이 봉제를 해줄게요. 네, 이제 겉감과 안감을 합폭을 해줄 건데요. 다른 부분들은 다 이제 배색이 들어가서 한 번 더 봉제를 해줄 거기 때문에 굳이 합폭을 해주실 필요가 없고요. 요 앞섭 부분, 요 양쪽에 요 앞섭 부분만 합폭을 해줄 건데요. 일단 이렇게 들어가서 2개가 붙어져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겉겉끼리 이렇게 붙여둘게요. 역시 반대편도 마찬가지 앞섭끼리만 이렇게 겉겉끼리 붙여줍니다. 이때 두 앞섭을 봉제를 해서 안감을 겉감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때 앞섭을 봉제하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끈을 이렇게 같이 끼워서 박아줄 거예요. 양쪽 다 똑같이 중간에 끈을 끼워서 봉제를 해줍니다. 1cm 시접으로 봉제를 해서 안감을 겉감 안으로 이렇게 집어만 넣어주시면 2개가 일단 합폭은 끝나고요. 그리고 앞깃과 그리고 진동을 이용해서 이제 완전히 합폭을 해주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앞섭 부분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서 일단 겉감과 안감을 살짝 합폭을 해뒀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깃과 진동을 이용해서 이제 완전히 합폭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깃 다는 것부터 같이 해볼게요. 네, 이제 목둘레에 붙을 깃을 만들어 줄 건데요. 깃은 우리가 이렇게 2장으로 재단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만들어둔 한복에 이제 목둘레가 될 거예요. 일단 여기 디귿자 형태로 1cm 시접으로 먼저 봉제를 해주고요. 시접은 조금 가위로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뒤집으셔서 한번 다림질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거기까지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다림질로 정리가 끝났는데요. 이렇게 깃을 보시면 한쪽은 조금 크고 한쪽은 조금 작은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 큰 아이가 이렇게 안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에 달리는 아이예요. 안쪽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작은 아이가 이렇게 왼쪽에 달려서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위로 올라오는 부분, 그러니까 위쪽에 올라오게 되는 깃 부분만 1cm로 한번 다려줄게요. 나중에 여기 다려진 부분을 따라서 그대로 상침하면서 깃을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위로 올라오는 부분만 1cm 정도 시접으로 살짝 다려줍니다.
반대편은 바로 접어서 바로 이제 봉제를 해서 꺾을 거기 때문에 굳이 다리실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이 아이만 이렇게 다려서 고정을 해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몸판에 한번 깃을 봉제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깃을 달아 볼 건데요. 아까 우리가 다림질 해둔 깃을 요 목 안쪽에서부터 먼저 봉제를 해서 뒤집어서 밖에서 한 번 더 봉제를 해서 완성을 해줄 건데요. 먼저 우리 오늘 하는 원단이 두껍기 때문에 일단 겉감 안감을 목둘레 그리고 진동둘레를 한번 살짝 봉제를 해서 고정을 해뒀어요. 0.5cm 정도 살짝 박아서 봉제하기 쉽도록 고정을 해주시고요. 안쪽에서 이렇게 일단 여기 다리지 않은 부분의 시접을 1cm 시접으로 쭉 봉제를 하신 다음에 꺾어서 뒤집어 올라와서 한 번 더 상침해서 박아주는 형태로 봉제를 완성하겠습니다. 네, 깃을 das을 때는 깃의 부분이 이렇게 유선형으로 약간 곡선이기 때문에 직선인 목둘레하고 봉제를 할 때 조금 힘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미리 선을 따라서 그려놓고 봉제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네, 이렇게 깃을 안쪽에서 봉제를 해줬고요. 이제 뒤집어서 반대편 깃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냅니다. 지금 원단이 두껍기 때문에 조금 작업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다림질도 해뒀고 그리고 이 안쪽을 한번 눌러서 봉제로 고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바짝바짝 당겨서 깃이 통통하게 이렇게 누비가 깃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다려서 고정시켜둔 1cm를 따라서 위에서 쭉 상침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반대편 깃도 봉제로 완성을 해주세요. 몸판과 깃이 잘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상침을 해주셔야 돼요. 좀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요. 깃을 예쁘게 한번 이렇게 깃이라는 것이 한복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정리를 해주시면서 봉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깃은 이제 다 달아줬고요. 이제 진동을 만들어 줄 건데요. 진동은 요 아이들이 이제 4개가 한 쌍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판, 뒷판, 그리고 안쪽에 2장 해서 각각 요 4장이 한 쌍이 되고요. 일단 요 아이들을 이렇게 겉겉끼리 합폭을 하셔서 1cm 시접으로 먼저 봉제를 해주시는데요. 1cm, 1cm, 역시 1cm, 1cm 봉제를 해주신 다음에 요 원형이 된 아이들을 요 작은 동그라미들끼리 또 역시 합폭을 해서 1cm 시접으로 봉제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런 형태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봉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 깃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깃은 일자 형태의 봉제였고 진동은 원형의 봉제라서 조금 더 난해하실 수 있으세요. 일단 이 형태까지 만드는 거 같이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제 나머지 한쪽은 그냥 두시고 반대편 원형만 1cm 시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다려서 역시 아까 우리 깃할 때와 마찬가지로 반대편을 봉제한 다음에 꺾어서 다려진 부분의 시접을 상침하듯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아까 여기 진동에 보시면은 조금 더 넓은 부분이 있고 조금 더 좁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넓은 부분이 진동 쪽으로 가고 좁은 부분이 어깨 쪽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일단 다림질로 먼저 시접을 정리를 해줄게요. 한쪽 시접만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진동이 지금 원형이고, 그리고 이게 아이들 옷 같은 경우는 진동이 좁기 때문에 봉제할 공간이 별로 안 나와서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만드는 옷의 제일 포인트가 진동과 기세, 배색이기 때문에 조금 난해한 과정이지만 잘 따라서 해보시길 바래요. 네, 이제 진동 둘레를 봉제를 해줄 건데요. 이제 안쪽에서부터 쭉 동그랗게 돌아와서 겉으로 빼내서 아까 우리 다려둔 부분을 한번 눌러서 상침하는 식으로 봉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봉제가 될 부분을 이렇게 살짝 표시를 해주셔서 봉제하시는 것이 조금 더 쉬운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안쪽에서 봉제가 끝났고요. 이제 진동을 바깥쪽으로 빼내셔서 아까 우리 깃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1cm 다려둔 부분을 위에서 상심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봉제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요 누비가 도톰한 누비가 요 바이어스 진동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통통한 느낌이 나도록 좀 이렇게 바짝바짝 당기시면서 봉제를 해주세요. 다림질 해준 시접을 좀 손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서 봉제를 하셔야지 돼요. 네, 이제 상의의 깃과 진동이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치마를 만들어서 상의하고 연결하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치마를 만들어 볼 건데요. 치마는 겉치마와 안치마 이렇게 두 개로 오늘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깔리는 치마는 일단 그냥 빨간색 원단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덮어주는 치마는 이렇게 망사 원단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안쪽 치마는 뒷판과 이제 양쪽 좌우를 연결을 해주셔야지 되는데요. 한복은 보면은 이제 오른쪽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왼쪽은 위에서 약간 덮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뒷치마가 제일 크고 제일 길고, 그리고 오른쪽 치마는 거의 겉치마와 비슷하게 사이즈가 큽니다. 오른쪽 치마 그리고 왼쪽 치마, 제일 작은 왼쪽 치마, 이렇게 세 장이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뒷판과 오른쪽 왼쪽을 1cm 시접으로 각각 봉제를 해서 치마를 하나의 큰 통으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양쪽 끝을 1cm씩 두 번, 혹은 뭐 1cm 한 번, 2cm 한 번 이렇게 접어서 봉제를 해서 치마의 양 끝도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요 샤치마는 나중에 주름을 잡아서 요 위에 그냥 덮을 거라서 요거는 제일 나중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요 공정까지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치마의 옆면을 정리를 하셨으면요, 똑같은 방법으로 치마의 밑단도 1cm 한 번, 2cm 한 번 이렇게 두 번 접어 다려서 봉제해서 치마의 밑단도 같이 마무리를 할게요. 네, 이제 치마가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치마는 주름 노루발을 이용해서 위쪽에 주름을 잡아서 윗판과 연결을 해줄 거고요. 샤도 역시 마찬가지 주름을 잡아서 요 치마 위에 우리가 방금 만들어준 치마 위에 이렇게 살짝 요 주름 잡힌 상태로 얹을 거예요. 이때
샤가 조금 더 우리 본 치마보다 아래로 약간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 조금 더 예쁘기 때문에 길이를 조금 달리 했으니까요. 만드시는 분들도 이 방법 이용해서 조금 더 길이 길게 해서 이렇게 연출해 주시면 더 예쁘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주름 노루발을 이용해서 주름을 잡아 주실 때는요. 바늘땀을 조금 더 크게 하면 주름이 좀 더 촘촘하게 잡힌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샤 같은 이게 얇은 원단일 경우에는 원래 주름이 촘촘하게 잡히기 때문에 바늘땀 조절을 조금 하셔서 주름을 잡으셔야지 되고요. 그런데 한복의 특성상 이게 샤가 약간 좀 이렇게 빵 이렇게 올라오는 게 예쁘기 때문에 주름을 많이 잡으면 좀 더 이렇게 빵글한 치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속치마와 겉치마가 다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만들어둔 면치마 위에 이렇게 샤치마, 그러니까 망사치마를 이렇게 살짝 얹어줄게요. 망사는 잘라놔도 거의 뭐 올이 풀리거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따로 시접을 마무리하는 일은 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치마의 끝과 끝 길이 이렇게 잡으시고 이제 상의와 연결을 하는데요. 연결하기 전에 먼저 치마들끼리 살짝 봉제를 해서 고정을 시키신 다음에 상의하고 같이 연결을 해줄게요. 네, 이제 완성된 치마와 상의를 연결을 해줄 건데요. 일단 겉 길이, 그러니까 상의의 겉과 치마의 겉 길이 이렇게 마주대시고 봉제를 하시는데요. 일단 길이를 맞추시는 거는 기본이고 쭉 1cm로 봉제를 하신 다음에 오버룩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꺾어서 이제 치마를 완성을 해줄 거예요. 일단 치마와 상의를 연결을 하시는데 상의도 지금 두 겹, 두꺼운 걸로 두 겹이고 그 치마도 지금 망사와 면을 같이 연결을 한 상태라서 좀 여러 겹이에요. 그래서 봉제하실 때 조금 신경 써서 천천히 또 주름도 예쁘게 정리를 해가면서 봉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고요. 예쁘게 착용해 보세요.